원나라가 힘을 잃어가던 1356년 공민왕은 원나라의 고려 통치기구였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는데요. 필사의 반격을 노렸던 쌍성 총관부는 맥없이 함락되고 맙니다. 몽골 제국의 관료 이른바 다루가치 배신 때문이었죠. 공민왕과 내통하여 내부에서 쌍성 총관부의 성문을 열어준 이는 몽골의 다루가치였던 천호장 울루스부카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려인이었던 울루스부카의 본명은 이자춘, 아들의 이름은 이성계였죠. 고려에 큰 공을 세운 이자춘은 병마사의 권세를 누리다 1360년 함경도 영흥에서 사망하는데요. 이자춘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도비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가 이광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뒤 조선이 세워지자 이성계는 전주 이씨의 시조로 이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죠. 갑툭튀 시조, 이한은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고려 최고의 세도가 인천 이씨의 역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 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지식을 전해드릴 어디든 쥐. 그 첫 번째 지식은 인천 이씨와 원인제, 조선이 조상을 훔쳤다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의 저녁 약속에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누웠는데 전철역인 원인제역이 눈에 들어왔죠. 이곳에 원인제가 있구나 싶어 검색을 한 뒤 잠시 짬을 내어 근처 원인제를 방문했습니다. 원인제는 고려 전기 인천의 호족이었던 이허겸의 사당입니다. 집안을 고려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켜 세운 인천 이씨의 시조인데요. 저도 인천 이씨입니다. 인천 이씨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8만 3천여 명이 살고 있고요. 흔치 않은 성씨여서 어릴 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이씨, 저의 본관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성씨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성씨입니다. 이 채널을 준비하던 중 방문한 원인제, 그곳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컨텐츠의 소재는 원인제가 좋겠다. 어디든지의 시작, 저의 뿌리를 찾아서 가락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해 김씨입니다. 가락국의 초대 국왕 김수로 왕이 시조죠. 그렇다면 김수로 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화처럼 황금알에서 태어난 건 아닐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김수로의 출신으로 흉노족 일파인 제천 금인족을 언급하는데요.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아시아 북부를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흉노족. 실크로드를 차지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요. 진시황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기도 했죠. 기원전 121년 한나라 무제는 흉노 토벌을 위해 기병 1만을 보내는데요. 크게 승리하여 흉노족 효도왕의 태자 일제와 윤을 생포합니다. 이후 태자 일제는 한무제의 말을 관리하는 노예로 일하게 되는데요. 한무제를 시해하려는 역모를 알아채고 이를 막아내는 공을 세웁니다. 한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제에게 자신들이 빼앗은 흉노의 신물을 돌려주고 천제를 지내도록 허락하는데요. 흉노의 신물은 황금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 제천금인이었습니다. 한무제는 제천금인을 돌려주며 황금을 뜻하는 김씨성을 하사하죠. 이후 김일제는 한나라 조정을 움직이는 권력자로 자리하게 되고요. 산둥성 일대에 봉토를 받고 큰 세력을 구축합니다. 김일제는 흉노족 3만을 자신의 봉토로 이주시켰고 그의 동생 김윤 그리고 후손들도 한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그런데 김일제 사망 후 100년이 지난 서기 8년 김일제의 후예들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요. 왕망이 세운 신나라입니다.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빨리 사라진 통일제국인데요. 겨우 17년 만에 한나라의 유씨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합니다. 후한 왕조가 시작된 것이죠. 후한 광무제는 왕망의 지지 일족들의 토벌에 나서는데요. 김일제의 후손들은 후한의 공격에 벼슬과 봉토를 잃었고 중국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산둥성의 제천금인들이 후한의 공격을 피해 배를 타고 김해로 옮겨왔다는 설이 김수로왕 제천금인족 설인데요. 김씨라는 성, 신나라의 멸망 시기와 가락국의 건국 시기, 김수로가 석탈해를 쫓아내며 배 500척을 보내 추격하게 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 등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지봉에서 발견되었다는 황금알 6개는 북쪽에서 온 6명의 제천금인 우두머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알이라는 단어가 고어에서 절대자를 가리킨다고 하죠. 신화에서 알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뇌피셜을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제천금인들은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 모실 정도로 금을 숭배했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가락국이 자리했던 변한 지역은 특히 철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쇠의 바다,
김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된 배경일 겁니다. 산둥성에서 해상무역을 크게 펼쳤던 김일제 또는 김윤의 후손들이 변한의 철을 중국에 팔면서 김해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작정하고 김해를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수로왕이 4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42년에 가락국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닐까 싶고요. 막 나라의 틀을 잡아가던 서기 48년 인도 출신의 왕비를 맞이합니다. 이름은 허황옥. 3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김해에 왔을 때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심들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대의 인도에서 배를 타고 먼 김해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인도말을 썼을 텐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인도, 동남아, 가락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허황옥이 양쯔강을 통해 김해로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허황옥의 능비에는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우 허씨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주는 스촨성의 지방도시인 안악의 옛 이름입니다. 청두와 충칭 사이 양쯔강 지류를 끼고 있는 지역인데요. 수로 왕릉에 그려진 물고기 2마리, 이른바 쌍어문 루트를 통해 허황옥을 연구해온 김병모 고고학자는 인도 아요디아에 살던 허씨 일족이 중국 보주에 정착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씨로 쓰인 허는 신앙 지도자를 의미했고 허황옥이 인도 브라만 계급의 사제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죠. 옛 보주 지역에는 현재도 15만 명의 허씨들이 살고 있고요. 마을 뒷산 우물에는 신정이라는 글과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동한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용모가 수려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후한서에 따르면 서기 47년 허씨들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7,000명을 양쯔강 중류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는데요. 김병모 교수는 허황옥이 당시 강화로 이주했고 배를 타고 양쯔강을 통해 바다로 김해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앞서 언급한 2개의 의문은 해소가 됩니다. 양쯔강을 타고 상해까지 와서 바닷길로 김해에 오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허황옥이 인도 출신 중국인이라면 김수로와 첫 만남에서 중국어로 소통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허황옥이 배에 싣고 온 물품들입니다. 한사잡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한나라의 물품들을 가득 싣고 왔는지 쉽게 이해가 가고요. 김수로왕이 신하들에게 장소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허황옥을 마중 나가게 했다는 것도 김수로왕의 집단과 허황옥의 집단이 중국에서부터 이미 소통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허씨들이 반란으로 강제 이주된 서기 47년과 허황옥이 김해에 도착했다는 서기 48년의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종교 지도자인 허황옥이 가락국의 국가체계에 필요해서 국제 정략 결혼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허황옥은 김수로왕과 결혼하여 허황후가 되는데요. 김수로왕과의 사이에서 10남 2녀를 낳습니다. 당시 가야는 고대 국가라고 하는 과도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부족들의 연합체, 즉 군장국가에서 보이는 모계사회의 특징이 발현됩니다. 두 사람의 자식 중 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허황후의 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차남의 이름은 허석, 삼남의 이름은 허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허황후를 시조로 김해 허씨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지만 다른 성을 갖게 된 것이고요. 부모가 같기에 두 성씨는 동성 동본으로 쳐서 오랫동안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동성동본으로 결혼이 금지되었던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인천 이씨도 김해 김씨 김해 허씨와 동성동본으로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었죠.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서기 755년 당나라에 큰 정변이 발생합니다.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이른바 안사의 난이었죠.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당현종과 그의 후궁 양귀비는 장안을 빠져나와 스촨성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피난 도중에도 병사들이 크게 동요하여 현종은 애첩 양귀비에게 자살을 명령하고 자신도 위기에 빠집니다. 당나라의 황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신라 경도광은 당시 아참벼슬을 하고 있던 허기를 신라 사신 자격으로 당나라에 보냅니다. 무예가 뛰어났던 허기는 피난 중인 현종을 끝까지 호위하게 되는데요. 난이 모두 진압되자
현종은 허기에 공을 높이 사서 사시와 함께 자신의 성인 이시성을 하사합니다. 허기는 1년 뒤 신라로 돌아오는데요. 신라 경덕왕 역시 허기에 공을 치하하며 소성백의 자기와 시급 1,500호를 내려줍니다. 소성부는 현재 인천이고요. 허기의 후손들은 이후 대대로 인천에 살며 토호 문신 세력으로서 가세를 확장해 나갑니다. 인천 이씨 문중에서는 허기를 득성조로 모시고 있고요. 기존 허씨성의 외자 이름, 거기에 이씨성을 복성으로 붙여서 이허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말 소성부라 불렸던 인천은 이후 인주, 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달라도 인주 이씨, 경원 이씨, 인천 이씨는 같은 성씨입니다. 인천 이씨의 가세는 이허기의 10세 손인 이허겸에 이르러 만개합니다. 이허겸은 고려 8대왕 현종 때 상서 좌복야의 높은 벼슬에 올랐고 인천 이씨 가문은 이허기를 득성조로 이허겸을 본관의 시조로 모십니다. 이허겸에서부터 인천 이씨의 본 계보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원인제가 바로 이허겸의 사당입니다. 지방 호족인 이허겸은 어떻게 고려의 중앙 관료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이름, 현종의 장인 김은부가 인천이시 가문의 성공 발판이었습니다. 이허겸의 딸인 안효국 대부인은 김은부와 결혼하여 세 딸을 낳았는데요. 셋 모두 현종의 비가 됩니다. 원성 왕후는 9대 덕종과 10대 정종을 낳았고요. 원혜 왕후는 11대 문종을 낳습니다. 물론 모두 김은부의 딸이고 김씨였으니 아직 인천이 씨가 외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을 시작으로 인천이 씨와 고려 왕실의 놀라운 혼인 릴레이가 이어지게 되죠. 어느 성씨와도 비교 불가한 진정한 외척 원톱 가문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자연은 문종의 총애를 받으며 가문을 왕실 바로 아래까지 올려놓습니다. 과거 급제에 거의 모든 요직을 두루 거쳤고 종 1품 최고의 관직까지 오른 뒤 왕이 하사하는 공신의 호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자연의 딸 셋이 문종의 왕비가 됩니다. 문종의 비인 이녀태우, 인경현비, 인절현비가 모두 이자연의 딸이었죠. 특히 이녀태우는 12대 순종, 13대 선종, 15대 숙종을 낳았고요. 고려를 대표하는 승려 의천대사도 이녀태우의 아들입니다. 이자연의 아들 이호의 딸은 12대 순종의 비 장경궁주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고모였는데요. 순종이 즉위 3개월 만에 사망했고 노비와의 간통이 발각되어 폐비가 되기도 했죠. 이자연의 또 다른 아들 이석의 딸 역시 왕비가 됩니다. 13대 선종의 비인 사숙태우이고요. 14대 헌종을 낳았죠. 선종도 3명의 인천이씨 왕비를 두었는데요. 정신현비는 이자연의 동생인 이자상의 손녀이고요. 원신궁주는 이자연의 아들 이정의 딸입니다. 같은 지아비를 둔 사숙태우와는 사촌, 정신현비와는 육촌이었죠.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7명의 왕비를 배출한 외척세도가 하지만 왕실과의 혼인이 끊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숙태우의 아들인 헌종이 11세의 왕위에 오르는데요.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자의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이가 원신궁주였는데요. 늦게 아들 왕균을 낳았습니다. 이자의는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자신의 조카를 왕위에 올리려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감지한 헌종의 숙부가 이자의를 암살하고 실권을 장악하며 15대 왕 숙종이 됩니다. 물론 숙종도 인천이씨 왕비 이녀태우의 아들이었죠. 앞서 소개한 사건을 이자의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사건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벌인 숙종의 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사숙태우와 이자의를 몰아내고 왕좌에 오른 숙종은 당시 왕들 중 유일하게 인천이씨 왕비를 두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이자겸이 등장합니다.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이고요. 노비와의 간통으로 폐비가 되었던 장경궁주의 오빠입니다. 왕비의 오빠라는 이유로 과거 없이도 관직에 올랐지만 장경궁주의 폐위와 이자의의 난으로 인천이씨 집안은 가세가 기우는데요. 이자겸 역시 파직된 후 한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이자겸 집안에 다시 광명이 비춥니다. 인천 이씨를 몰아냈던 숙종이 죽고 그의 아들 예종이 16대 왕이 되는데요. 이자겸의 둘째 딸이 예종의 후궁으로 입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얻어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되죠. 17대 인종을 낳으며 가문의 부활을 이끈 문경태우였습니다. 이자겸은 문경태우 덕분에 조정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1122년 예종이 병으로 사망하자 문경태우가 낳은 인종을 왕위에 앉히죠.
이때부터 이자겸은 고려 왕실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조의 왕비로 만드는데요. 후에 모두 폐비가 되는 연덕공주와 복창원주입니다. 첫째 딸이 인조의 어머니이니까 두 왕비의 시어머니는 친언니가 되고요. 문경태후는 자신의 친동생을 며느리로 맞은 셈입니다.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으로 시작해서 인종의 외할아버지가 되었고 다시 인종의 장인어른이 되었죠. 참고로 예종에 비었던 경화왕후도 인천이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종과 인천이씨 왕비인 정신연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왕씨성을 가진 공주여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왕실이 아닌 외가에서 자라며 외가의 성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이씨 왕비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남편이었던 예종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두 대에 걸친 왕실과의 혼인으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이자겸. 부끄럽게도 집안 전체가 부패 행위를 일삼으며 악명을 떨칩니다. 고려사에는 이자겸 집안의 재산 축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더욱 기고만장해서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며 사방에서 음식, 선물 등이 들어와 항상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과도한 권력이 부정부패로 이어지며 가문의 비극을 부르고 있었죠. 이자겸의 월권에 견디다 못한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126년 인종의 명을 받은 여러 장수들이 대궐을 장악하는데요. 이자겸의 사돈이었던 최고의 무장 척준경의 아우와 아들을 살해합니다. 척준경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렇게 인종의 공격을 받은 이자겸과 척준경이 편을 먹고 반격하는데요. 결국 승리하여 인종을 사로잡았고 척준경은 대궐에 불까지 질러버립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연금하고 국가를 직접 통치했는데요. 인종도 다시 반격에 나섭니다. 이자겸과 한편에 섰던 척준경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세우는데요. 측근이라 생각했던 척준경의 공격에 이자겸은 허무하게 체포되고 맙니다. 이자겸과 그의 가족들은 전라도 영광에 유배되었고 왕비였던 두 딸은 궐에서 쫓겨납니다. 이자겸은 영광 유배 중 소금에 절인 조기를 왕에게 보냈는데요.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소금에 절인 영광의 조기를 굴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자겸은 유배지인 영광에서 등창으로 사망하죠. 이후 인종은 이자겸과 그의 집안을 복권시켜 주었고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세자비가 인천이씨였던 걸 보면 인천이씨 가문이 계속해서 권세를 이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조선 초기를 거치며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징옥의 난이었죠. 이징옥은 척준경과 더불어 우리 역사상 2대 무신으로 불린 용장입니다. 김종서와 함께하며 세종 때 육진 개척에 큰 공을 세웠고 김종서에 이어 함길도 절제사에 임명되는데요. 세조의 계유정난으로 김종서가 죽고 자신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의 군사들과 여진 부족의 군사들을 모아 거병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며 금나라를 계승한 대금의 황제를 자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양대군 토벌군의 출격 직전 기습을 당해 살해됩니다. 이징옥의 시신은 수레에 사지를 묶여 갈갈이 찢어졌고요. 머리는 3일간 효수되어 한양으로 옮겨집니다. 이징옥을 충신으로 해석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승자의 기록에 의해 이징옥은 오랑캐와 결탁한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인천시 가문도 변방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의의 난, 이 자겸의 난, 이 징옥의 난까지 이어지며 고려 중기 최고의 권력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입부에 언급했듯 이성계의 조선 왕실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자신들의 가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전주희 씨의 시조였던 이 광희 위에 3대를 추가하는데요. 이름이 이한, 이자연, 이천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인천희 씨의 가계도와 너무 닮았는데요. 인천희 씨의 시조인 이허겸의 아들이 이한, 그의 아들이 이자연, 그의 아들 이름이 이자상입니다. 명망 높았던 인천희 씨 이자연의 이름을 가져와서 전주희 씨를 고려 대표 가문으로 만들려 했으리라 추측됩니다. 이한의 아내가 경주김씨 태종 무열왕의 10세손이라는 기록도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신라 왕실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6대조 이린의 형이 무신정권의 핵심 이의방인데요. 명백한 친척임에도 정변의 주역인 이의방은 전주희씨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면서 대대적인 가문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전주희씨의 시조 이한을 모시는 전주 조경단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모셔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성신이 가문이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내 뿌리가 어디인지 호기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의 성씨가 왕족, 귀족 그리고 역적까지 다른 것보다 얘기거리가 많아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내냉이었습니다.